자, 주택이 공급.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볼게요. 현대가 우린 선분양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살 텐데, 현대가 선분양이니까 입주자 모집할 거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합니까? 아니면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승인받아야 됩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해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은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여기서 공공주택 사업자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익부동산 투자회사 이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안 받고 그리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하지 않는다. 이걸 잘 물어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신고 X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신고 X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뭐예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라. 야, 사업주체 니들 마음대로 분양가격 결정하지 말아라. 그죠? 주택법이 정하는 택지비와 분양가격은 땅값하고 건축비가 합산돼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는데 니들 마음대로 택지비 산정하지 말고 주택법이 정하는 택지비와 주택법이 정하는 건축비 합산해서 이렇게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니들 마음대로 분양가격 결정하지 말고 주택법이 정하는 택지비와 주택법이 정하는 건축비로 분양가격이 결정된 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요.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양. 그러면 어디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어디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어디? 우리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공공택지에서 현대가 그 택지에서 땅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러면 자, 민간택지 우리 학원 뒤에 현대가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걸 줄여서 민간택지라고 그래요.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데서는 현대가 지금 마음대로 분양가 정하면 돼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민간택지에다가 국정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고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돼. 국장이 우리 학원 뒤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면 거기에서는 현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이러이런 지역에서도 다음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잘 기억합니다. 어떤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이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주택 기억하시고 무엇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배웠죠? 이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많이 지어라. 그리고 또 무슨 주택?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돼.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그리고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관광특구.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관광특구 지역이 돼. 근데 관광특구 지역에서 어떤 건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그러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을 초고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200m가 아니라 또 150m가 나왔고 그리고 또 왠지 이런 럭셔리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50층이고 초고층이고 그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좀 사치스러움 좀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고 반대로 물어봐. 관광특구는 나름대로 또 럭셔리한 또 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광특구 지역에서는 럭셔리한 거 지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주지 않을 테니까 럭셔리한 거 지어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관광특구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우리 유학집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출제하기 힘들고 요거 하나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재개발입니까? 공공재건축입니까? 이 지역이 지금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그럴 때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이러면 안 돼요. 재개발이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건축이 투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자, 그래서 재외주택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이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할 거. 그러면 원래 공공택지는 뭐 무조건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민간택지, 즉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민간택지에다가 국장이 민간택지 어떤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합니까? 자, 그래서 국장이 민간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 공공택지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요, 안 해요? 국장이 공공택지에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라고 지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근데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국장이 지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은 어떤 지역에다가 국장이 민간택지 어느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이 지정의 요건을 꼭 기억하세요. 자, 작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출제가 됐으니까.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국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이 지정하지 우리 인천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지정 못해요. 지정권자는 국장만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우리 인천시 우리 학원대에다가 투기가 막 성행하고 막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거예요. 지정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있어요?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다음의 지역에다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는 국장이라는 거 시도지사 나오면 안 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는데 해제해야겠어. 그러면 해제는 해제해 주세요라고 누가 요청할까요? 국장이 지정하고 나머지들은 다 지자체는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인천시장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서구청장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이 있으면 해제 심사해서 국장이 해제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절차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해제 요청이 있으면 국장은 매디린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하면 매디린의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거예요. 여기는 40일, 40이라는 숫자 주택공급부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40이라는 숫자 안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40이라는 숫자가 세 군데서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절차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절차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절차는 똑같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할 절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 똑같거든요.
요건만 다른 것이고 법적인 효과가 다른 것이 절차는 똑같으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국장이 어디다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어느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일단 공통요건은 뭐 해야 돼? 투기과열지구여야 합니다. 이게 전제조건, 선행조건이에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민간택지지역에다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할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이거죠. 추가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런 지역은 국장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스형으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런 박스형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면서 첫 번째 어떤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첫 번째는 최근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분양가격 최근 12월이면 1년 동안이잖아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얼마를 초과하고 있어요? 2배를. 그래서 12개월간 2배, 이런 부분이 어디가 가로의 키로 나올지 모르지만 12개월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나, 또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두 번째는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최근 3개월간에 이때는 분양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전년과 비교해서 보니까 얼마 이상 증가합니까? 20%당 증가한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어요. 3개월 20, 그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떤 지역이요? 어떤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는 지역,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는 지역, 청약 경쟁률이, 이 청약 경쟁률 과열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어느 곳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5대1, 10대1, 2개월, 5대1, 10대1은. 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는 지역,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이에요. 최근 몇 개월간,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가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그래서 어느 게 5대1이고 어느 게 10대1인지 구분하셔야 돼. 최근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요건, 이런 분들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정 요건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런 지역,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이런 데서는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정하지 못하죠? 결정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그때는 어때요? 기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여러분 주택을 분양을 받았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겁나 실제적이 좋아요? 자, 여튼간 기분 좋아요. 왜 좋아요? 근데 기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여러분 같으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그죠? 좋죠?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여러분 하죠? 저는 안 해요. 자, 저는 정직한 사람. 자, 대부분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 특히 투기가 문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분양을 받았으면 니들 거기 이사 가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박스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거주 의무가 있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 5년 이내 이사 안 가고 거주해야 된다. 투기 차단하려고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 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둘을 나눠요. 여러분,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격이 쌀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격이 쌀까요? 여기가 쌀까요? 여기가 쌀까요? 어디가 싸겠어요? 상대적으로. 공공택지가 공공사업에서 조성된 땅이니까 택지비가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주무기간이 공공택지냐 공공택지가 아니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민간택지보다는 훨씬 쌀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공택지에서 여러분이 분양받았는데 임금 매매가격의 80% 미만으로 분양받았대. 임금 매매가격의 80% 미만으로 분양받았대. 공공택지에서. 그러면 거주 의무기간은 상당히 좀 길어야겠죠. 근데 맥스가 5년이잖아요. 여기는 몇 년요? 5년의 기간 동안은 거주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보여야 돼요. 근데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임금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거주 의무기간은 몇 년요? 3년, 5년, 3년, 5년, 3년. 그러면 예, 공공택지에서는 거주 의무기간이 80% 미만이냐 80% 이상이냐에 따라서 5년, 3년 거주 의무기간 부여되죠. 수도권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공공택지보다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거주 의무기간도 짧아야겠지. 그죠? 예, 거주 의무기간.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80% 미만으로 받아서 임금 매매 가격 대비 그럴 때는 거주 의무기간 몇 년요? 공공택지의 최소 기간하고 똑같죠. 3년. 그죠? 3년. 근데 80% 이상 100% 미만이다 그러면 거주 의무기간은 2년. 그래서 5, 3, 3, 2. 5, 3, 3, 2 숫자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 시키면 돼요. 5, 3, 3, 2 거주 의무기간. 나오면 이렇게 박스형이나 뭐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물론 예, 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의 입주 거주 의무기간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도 안 됐고 예, 분양가 상한제도 아직 출제가 안 됐고 지정 요건 이런 부분도 안 됐으니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